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우리 형제는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어도 성격들이 아주 딴판들이지요. 특히 우리 형제 모두는 눈에 띌 정도의 미인으로 태어난 행운을 가졌습니다. 형제가 각 3년씩 나이 차이가 있는데 늘 같은 일상생활은 한 방에서 자고, 눈을 뜨면 큰언니는 밥을 준비하고 작은 언니는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니들 덕분에 나는 할 일이 없었지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집이 좀 더 가난해졌습니다. 23살의 큰언니는 장녀답게 온순하고 성실하고 아끼고 또 아끼는 근검전략형 구두쇠인데, 거기에 비해 20살의 작은 언니는 영화배우 남정님이 뺨칠 정도로 미인인데, 좀 더 예쁘게 하려고 없는 집에서도 돈을 치장하는데 막 쓰면서 깔끔까지 떠는 그런 성격이었죠. 마지막으로 17살이 된 저는 언니들을 따라 공장은 다니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배짱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좀 덜렁대기는 하지요. 두 언니의 반반씩 섞어서 닮았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신의 축복인 남들보다 좋은 기억력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드센 엄마와 같이 네 식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밥, 청소 등은 언니들이 다 하고,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빌빌 노는데도 큰언니는 내 칫솔에 치약 발라놓고 세수대야에 물 데워서 갖다 주기까지 하니 막내라고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은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똑같은 공장으로 15분 정도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월급날이면 큰언니가 우리 것까지 월급 봉투를 다 걷어서 엄마한테 전달하면은, 엄마는 전달해준 딸에게 돈이 너무 작다고 원래 행사처럼 야단을 치셨습니다. 언니들이 자기가 먹는 식권까지 아껴가면서 챙겨다 드리는 월급 봉투는 호치키스가 있는 상태로 드려도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눈물을 닦는 사람은 언제나 큰언니였던 것이지요. 엄마가 생활력이 아주 강한 함경북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월급의 10%를 우리 용돈으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큰언니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작은 언니와 나는 길을 쓰고 집구석이 뭐가 좋다고 집으로 열심히 퇴근을 합니다. 돈 잘 쓰는 작은 언니는 월급의 10%인 2,000원만 용돈으로 받으니 늘 모자랐지요. 그러니 사고 싶은 거는 많고 이제는 외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 집 앞까지 도보로 20분 거리인데, 화장품집, 옷집, 도나스집, 통닭집을 지나와야 합니다. 하여간 작은 언니는 매일 도나스를 사서 쩝쩝쩝쩝 외상을 먹으면서 돌아왔습니다. 하긴 나도 가끔 도나스 한 개씩은 얻어먹었지요. 작은 언니는 월급날이 되면 다 갚지 못한 외상값 때문에 빨리 걸으면 15분이면 오는 거리를 30분 이상 멀리 돌아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퇴근하면서, 저는 늘 언니한테 언니 외상값 때문에 내가 왜 같이 피해 다녀야 되는데 고 퍼부었지요. 그랬습니다. 작은 언니는 옷이 마음에 들 때까지 새 것으로 샀지요. 집에 가져온 새 옷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시원하게 탁 던져버립니다. 형제라도 민 얼굴을 보인 적이 없는 작은 언니니까요. 그러면 큰언니가 욕을 하면서 쫓아 뛰어가서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입기도 했고,
저도 가끔 작은 언니가 버린 옷이 입을만 하면 입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방금 산 옷을 버려도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만이라도 입는 데는 생각 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언니는 얼마나 옷을 화려하고 멋있게 입으면서 돈을 아끼지 않았는지 자주 옷값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와서 외상값 달라고 난리를 치면 일단 엄마가 다 갚아는 주었지만 그 대가로 엄마한테 매를 늘씬하게 맞았지요. 옛날부터 오죽하면 작은 언니 19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유언이 둘째는 저 버릇 못 고치면 시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날 테니 옷 좀 못 사 입게 하고 외상질 좀 못하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해요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도너츠 장사가 도너츠 외상값 받으러 공장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기숙사 생활은 싫었지만 길 상점에 외상값이 촤르르 잔뜩 깔리다 보니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저 혼자 집에서 출퇴근을 하니 쓸쓸하긴 하였는데, 작은 언니는 그래도 일요일만 되면 어디 데이트도 안 가고 죽도록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작은 언니는 집에 오면 늘 하는 말과 일이 있지요. 아이고,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제발 청소 좀 해라.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며, 아이고, 이건 다 뭐야? 아유, 촌스러워. 엄마 몸빼바지잖아. 그런 작은 언니의 낯익은 옷 버리는 습관이지요. 그날도 엄마의 몸빼바지, 세타, 티셔츠를 한 이불 보따리 싸서, 야, 이거 집안에 버리면 엄마가 도로 들여오니까 밖에다 내다 버리게 너 얼른 마주 들어. 작은 언니, 언니 혼자 갖다 버려. 나 엄마 거 안 버릴래. 야, 이 개년아, 엄마 오기 전에 얼른 들어. 이런 걸레 쪼가리들을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집에 놓고 사냐? 제발 언니 혼자 해. 나중에 엄마한테 나 매 맞는다고. 아이 아이 아이, 나 기숙사로 갈 테니까 다 내가 버렸다고 말하면 되잖아. 나는 언니와 엄마 헌 옷보따리를 마주 들고 낑낑거리면서 50m 밖 동네 쓰레기 하치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은 담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늘 우리를 맹목적으로 짝사랑하는 총각 형제가 있어서 눈인사를 하고 작은 언니랑 낭떠러지기를 향해 하나, 둘, 셋 하면서 엄마 헌 옷을 시원하게 날리고 막 돌아서는데, 엄마가 서서 언니와 내 꼬라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뻔했는데 내 모가지까지 돌아본 쪽으로 굳어버려 아무리 원위치 시키려고 해도 목이 안쪽으로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소 때도 매질을 잘 하시는 청진 출신 엄마라서 나는 오금을 잘 못 펴고 살았는데 엄청난 짓을 현장에서 엄마한테 들킨 것이죠. 순간 나는 혼인년 때문에 나까지 큰일 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 성격이 어디 갑니까? 담배 가게 총각들이 보는 앞에서 언니와 나는 엄마한테 일단 귓방맹이를 한 대씩 맞고 끌려가면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내려갔지요. 나로서는 18살 사춘기 입장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사람인데 사방으로
쪽이 팔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끌려가다가 담배 가게 총각들 앞에 잠시 발을 멈추어서 뭘 봐!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윽고 쓰레기 하치장서 보따리를 펴본 엄마는 아이고 인연들이 단단히 미쳤네 하면서 보따리를 처음부터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서 도로 주워서 끌어올린 엄마의 헌 옷보따리를 한 개씩 본 엄마는 또다시 야, 이 개년들아, 나 죽은 다음에 갖다 버려도 늦지 않다 이년들아. 하여간 보따리를 다시 끌고 집에까지 온 엄마는 계속 아이고 아까워 큰일 날 뻔했는데 저년들을 다 어디다 써먹어 하시면서 계속 야단을 맞았고, 언니와 나는 그날 우리를 짝사랑하는 총각들이 우리가 걱정이 되어 우리 담장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복날 개 패듯 맞았지요. 간간히 담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오오 이 집 아줌마는 미인을 다 때리네. 그런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작은 언니에 비해 큰 언니는 늘 검소하였습니다. 작은 언니 때문에 나는 늘 도매금으로 같이 두들겨 맞았지만 큰 언니는 맞는 일은 없었지요. 어느 날 나는 큰 언니한테 언니 배고픈데 나 밥 좀 해줘 하자 야 찬밥 있으니까 라면 삶아서 말아 먹으면 되지 아깝게 무슨 밥을 해 할 정도로 안 먹고 안 쓰고 행주 하나라도 빵꾸가 나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18살, 21살, 24살 때 명동 한국의 집 결혼식에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 삼형제는 한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지요. 그날 먼 친척분이 다가와서 아이고 둘째와 셋째는 아주 부티가 나 보이는데 첫째는 빈티가 나 보이네. 그렇게 대놓고 작은 언니와 나는 좋은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세상에 별자리라는 게 있는 뭔가 신선한 세계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는 컴퓨터가 없고 계산기도 아니고 주판으로 계산을 했던 시기에 나는 좋은 기억력 덕분에 공장에서 넥타이 패턴을 수천 개나 그냥 암기가 되었는데, 외국으로 선적할 때 일일이 샘플 장부를 찾지 않고 내 눈동자가 기억하는 대로 저를 책상에 앉혀놓고 서류들을 작성해서 수출한 성과를 본 것이 기회가 되어 나는 그때부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동경 지사장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중학교 검정고시와 8월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 해에 다 패스하고 내가 타고난 별자리를 따라서 최고 학부까지 가서 석학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현지에서 공학 박사를 만나서 남편 그늘 아래서 성장은 했지만 부부라도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되었지요. 작은 언니는 돈을 있는 대로 다 쓰고 나누어주고 퍼주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해프게 쓰는 습관 못 고치면 소방 맞는다까지 유언을 다 하셨는데 신퉁방퉁하게도 아주 돈 잘 버는 사업자 형부를 만나서 작은 언니의 씀씀이를 다 채워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을 나가기 어려운 80년대 후반에 동경에서 내가 초청을 하자 언니는 나 하나 보려고 자기 초등학생 딸 2명에게 어른들이 돈 있어도 못 사시는 캉캉 가죽 부츠를 사신켜서 일본 동경까지 끌고 온 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 유언이고 뭐고
습관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형부가 소작으로 걷어들인 쌀을 한 가마씩 온 형제한테 다 선물로 돌리고 저한테는 쌀값을 챙겨갔지만요. 형부가 쌀가마 들고 어디 가느냐고 하면 그런 건 왜 묻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작은 언니의 묻지마식에 나누어지죠. 여기서 객관적으로 우리 삼형제를 살펴보자면 우리 삼형제 중 큰언니가 제일 살아야 논리에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전략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신기하대도 큰언니는 개미처럼 일해서 고밀고밀 모아놓으면 사고가 터져 가난한 생활로 몇 번이고 원대 위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안 먹고 안 썼으면 제일 잘 살아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나중에는 집에 불까지 나서 원대 위치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별자리에 대해서 신기한 생각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이제 모두 환갑을 넘겼으니 희망의 시대와 열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지금은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미녀와 야수처럼 생긴 작은 언니 부부는 언니가 지나치게 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2년도 안 돼서 어차피 이혼할 것이라고 시집에서 결혼도 반대하고 결혼식도 안 해주어서 형부 친척 없이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작은 언니는 결혼해서 40년이 넘었지만 고추장, 간장, 된장 다 잘 담궈 먹으며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합니다. 작은 언니 시집에서는 사람 얼굴만 보고 평가한 것이 미안한지 왕래가 적은 바람에 작은 언니는 시집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큰 언니는 평생 시집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하면서 돈까지 버느라고 고생 많았지만 아직도 자기 집 한 칸이 없습니다. 저는 두 언니를 섞어놓은 성격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학문을 좋아하여 공부를 하였으며 국익에 기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작은 언니와 죽이 착착 잘 맞아서 여행을 잘 다녔는데 큰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 같이 못 간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하늘의 별자리나 사주팔자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삼형제만 보더라도 사주팔자는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사주팔자는 자기 스스로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비례하여 미래가 전개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도 금수저나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팔자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별자리나 사주팔자 라인이 있다면 프라마이 알파 범위도 있겠지요. 노력하면 알파 범위 속에서 양지 쪽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별자리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노력하고 살았으니까요. 내 경험상 중요한 것은 사주는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남들이 돈 빌려 달랠까봐 언제나 마음에도 없는 말, 돈이 어딨어, 돈 없어! 라는 말의 씨앗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또 그 말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감사합니다.